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부터 하면 되죠. 글 제목이 태극 신검인 만큼 태극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태극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국기에 태극이 나오죠. 태극기라 하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태극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태극의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태극은 태극이 유행한 이유가 있겠죠.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유행했고 성리학의 기초를 닦으니가 주돈이죠. 주돈이가 태국 도서를 썼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태극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볼게요. 무국이 태극. 무국이면 태극이라. 무국이 태극이다 이 말이죠. 무국이면 태극이다. 무슨 말일까? 알 수가 없죠. 왜? 무국에 대한 내용, 태극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태극 동이 생양. 태극이 움직여 양을 만들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글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스스로 깨우치기는 어렵죠. 사전 지식을 좀 알면 좋겠죠. 한번 볼게요. 주돈이 1017년에 출생해서 1073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주돈이라는 유학자가 처음 태극을 사용했느냐, 이런 글을 처음 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태극은 무엇을 연구하면서 나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볼게요. 종리곤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금고왈 태원 촉판 이후 태시. 태원이 처음으로 나뉘어 태시가 있게 되고 태시 지중 이후 태무. 태시 가운데 태무가 있으며 태무 지중 이후 태어. 그래요. 태무 가운데 태어가 있고 태어 지중 이후 태공. 태어 가운데 태공이 있고 태공 지중 이후 태질. 태공 가운데 태질이 있다. 그래요. 태질자 천지야. 태질이란 천지이다. 태원, 태시 뭐 이런 것들은 태무, 태어, 태공은 태질보다 더 먼저 있다는 거죠. 태질이 정체를 밝혀줬죠. 천지라고 하죠. 근데 이 역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이 다 감추어져 있죠. 태자가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태극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종리군은 언제적 사람이냐? 나와 그 출생 사망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종리군이 제자라고 알려진 요동부인의 출생은 알려져 있죠. 798년에 태어났다. 미상 사망 일자는 알 수 없다.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안 죽고. 종리군 요동비는 도교에서 신선으로 불리고 있죠. 중국에서. 그래요. 그러면 종리군은 요동빈과 같은 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좀 이런 말들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종리군이 한 말 중에 이 말은 영보필법에서 나왔죠. 종료전도집에 있는. 종료전도집에 보면 그래요. 이 단어들을 풀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볼게요. 종알. 종은 종리군을 얘기하겠죠. 종리군이 말했다. 도본 무문.
도무는 물을 수 없겠다,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도에 대해서 본래 물을 수도 없다.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태원, 태시, 태무 이런 건 뭘까요? 도를 연구하면서 도를 설명하는 말들이겠죠. 눈치를 채야 돼요. 문본 물어봤자 뭔가요? 답을 얻을 수 없다. 묻더라도 대답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 포지는 일판. 진원이 갈라졌다. 진원이 한번 나뉘게 되었다. 뭐 이런 겠죠. 그래요. 대박 이산. 박은 통나무죠. 그 통나무가 흩어졌다. 그 진원이 통나무처럼 흩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원이 한번 나뉘게 되어 큰 통나무가 이미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요. 도생 1, 도생 1생 2, 2생 3 이렇게 나와 있죠. 일위체, 1은 뭐라는 거예요? 도가 1을 나왔는데 1은 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는 뭐라나요? 용이다. 체와 용은 뭐냐?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래, 이걸 보면 되겠네. 사회죠. 사회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뭔가요? 가족, 개인, 기업 이런 것들은 체겠죠. 그 사이에 작용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작용들이 있죠. 체와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체와 용을 탐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이 조화다. 그래요. 체가 있으면 용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이루어진다. 조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거죠. 체용 불출어 음양. 체용은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체용은 음양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체용 속에는 음양이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조화 개인어 교구.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섹스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교구가 섹스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말이죠. 그래요. 그래요. 조화는 교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상중 하열 위 삼재. 그래요. 상중 위 중간 아래는 그래요. 삼재를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중하로 나열된 것이 삼재이다. 한번 쭉 한글을 볼게요. 천지인이 모두 하나의 도를 얻었다. 도가 음양 두 개를 생성하고 기는 삼재를 생성하며 삼재는 오행을 생성하고 오행은 만물을 생성한다.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오직 사람만이 온갖 것들이 이치를 궁구하여 자기의 본성을 다하고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여 명예에 이른다. 명을 온전히 하고 삶을 보존하여 도에 합함으로써 천지와 나란히 경고하여 천지와 함께 장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연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연구한 것 같아요? 무엇을 관찰하면서.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노란색을 칠해놨잖아요. 섹스를 보고 인간의 행위를 보고 연구했다. 섹스와 사람의 인생을 탐구하면서 어떤 섭리를 이해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있죠. 그 명상에서, 불교의 명상에서 보면 호흡을 중시하라 하잖아요. 호흡도 뭔가요? 호흡은 인간의 행위죠. 행위를 탐구하면서 섭리를 깨우치려 했죠. 여기서는 섹스를 연구하면서 섭리를 깨우치려고 했죠. 그래요. 뭐 가능하겠죠. 인간의 행위 역시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뭐 호흡을 통해서 섭리를 깨우치려 하거나, 섹스를 통해서 섭리를 깨우치려 하거나, 그 방법은 어떤가요? 동일한 거죠. 방법은 동일해요. 어느 정도 깨우칠 수도 있겠죠. 왜? 모든 일은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도의 바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태원 초판 이후 퇴실해죠. 태원이 쪼개지면서 퇴시가 되었다. 그러면 무엇이 쪼개졌다는 건가요? 이 말 글에서 보면 도가 쪼개졌다는 거죠. 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말하는. 그래요. 종립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동빈 한 말이 있죠. 여조할 자연활도 도무명상 일성이 이론신이다. 뭐랬나요? 도는 저절로 그러한 건데 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라는 건가요? 이런 신이다, 어떤 데는 신이다, 모든 것을 비롯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는 누가 강조했나요? 기원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노자가 많이 강조했죠. 노자 언제적 사람인가요? 출생 사망은 그래요, 안 나와 있죠. 공자 뭐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BC 500년. 그래요. 기원전 5세기쯤 되죠. 그 여동빈하고 거의 13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조는 서기 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같은 뜻으로 사용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도덕경에 나와있죠. 도충, 이용지, 혹, 불령, 연애, 사만물지중,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이다. 도는 비어있어서 그것을 사용해도 차지 않고 깊다. 만물의 지종이다. 만물지종이다. 만물의 뿌리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도에서 비롯되었다. 오부지수지자, 나는 이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제지선이다. 상제보다 먼저다. 상제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겠죠. 그 시대에 신이죠. 신으로 알려진 것을 표현한 거죠. 그것보다 먼저 있다, 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뿌리다. 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신이다. 맞는 풀이에요. 세월은 그래 수백 년 차이가 나지만, 천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바른 풀인 거죠. 그래요. 예전에 이글을 쓰니가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태극기를 봤다 그랬죠. 태극기를 보고 뭘 봤다고 했나요? 신과 금법을 봤다 이랬죠. 그 제대로 본 거죠. 그래,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래요. 그 정도 이 정도 글을 쓰니까, 이것은 신을 탐구하면서 탐구하기 위해 만든 도형이구나, 신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도형이구나,
그 정도 깨달음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요. 태극을 보면서 저건 신을 탐구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도형이다. 그 정도로 알면 이거를 쓰니와 이제 시전 17을 이거를 쓰니와 같은 경지는 되는 거지요. 들어서 알아서는 안 되겠죠. 딱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8개는 뭘 표시한 건가요? 변화를 도형화한 거죠. 규칙에 입각해서. 그래요. 또 그때 뭘로 생각했을까요? 어떤 용도로 쓸까 생각하다가 무공을 장악하는 데 쓰면 적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뭐 봤는데 행위를 보고 섭리를 깨우치려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현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섭리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을 탐구해서 섭리를 깨우치려고 자연과학, 주로 자연과학이죠. 어느 게 맞냐?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옛날의 방식은 좀 후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더 선진적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후진적인 방법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태원은 똑같은데 그럼 태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 그림을 했죠. 인간이 있다. 인간이 마음이 드러난다. 뒤에 절대자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인간이 영원히 절대자와 합의라면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영과 절대자의 마음이 나타나겠죠. 절대자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자의 마음은 절대자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절대자의 생각 이전에는 그러면 절대영만 남겠죠. 절대영 이꼬르 무구 이꼬르 도 이꼬르 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언급할 때 태자를 넣었죠. 요동빈이 한 말이죠. 요동빈은 뭐 태원, 태시, 태무 이런 말 안 쓰죠. 그냥 태을자라 하죠. 역시 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을자 무상지위. 태을이란 이보다 더 이상의 위는 없다는 말이다. 절대자를 언급할 때 태자를 넣었던 것이지요. 최고 존재자,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살펴봤는데 태극이 무극이다. 절대자를 표현한 것이겠죠. 태극, 무극 다 절대자를 표시하는 거죠. 무극은 앞에서 뭘 했나요? 절대자의 생각도 있기 전에 절대자 이걸 가리키죠. 태극은 절대자가 생각하면서 나타난 것이겠지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태극 동의 생략 동극 이정 그리고 한자 다 풀이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무음의 태극이라 태극이 움직여 양을 만들고 움직임이 지극해서 고요함이 되고 그 고요함이 음을 낳는다.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다시 움직임을 가진다. 이렇듯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해지니 그것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무슨 이런 말이 있나? 그건 아니죠. 좀 약간 의역한 거죠. 움직임은 고요함에서 나오고 고요함은 움직임 속에서 나온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요. 일동일정. 그래요. 남녀 뭐랬나요? 이 글은 이 이론은 남녀의 섹스에 기반한다 했죠. 일동일정. 그래요. 마찬가지죠. 논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워버려서 그렇지 일동일정은 남녀의 섹스 행위와 유사하죠. 구체적 행위를 왜 지우나요? 지워야지 논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지워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삼재는 빠져있죠. 종리는 삼재를 언급했죠. 음과 양이 나뉘어져 그것이 바로 양이가 되고 양의 기운으로 분열되고 음의 기운으로 통일되면서 수와 목 꿈토를 만든다. 오행 순서들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사시가 생긴다. 오행은 일종의 음양이요 음양은 일종의 태극이요 태극이 태극목을 근본으로 한다. 오행이 생겨나면 곧 각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래요. 음양과 오행이 있으면서 또 만물이 생겨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오로지 사람만이 가장 으뜸으로 최고의 영성을 지녔으니 태국도 소리 나오는 말이죠. 근데 어디서 나왔나요? 종리군이 얘기했죠. 인야가 사람이 오직 사람만의 온갖 것들이 이치를 공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음양도 얘기하고 오행도 언급하고 주돈이 이전에 종리군이 언급을 하죠. 그래요. 태극은 그래요. 뭐랬어요? 절대자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형이다. 그리고 탐구하는 대상이 되었던 남녀의 섹스 행위는 지워져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섭리를 탐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호흡이나 섹스와 같은 인간 행위 역시 섭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태질은 천지라 했고 태원은 뭐랬나요? 도라 했죠. 태질은 뭘까요? 이를 만들어냈다 했죠. 이름 뭐라 했나요? 체라 했죠. 절대자의 마음에서 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절대자는 항상 그대로 있죠. 근데 절대자의 마음은 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요.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시, 태무, 태어, 태공, 태질 이렇게. 그러면 항상 변하지 않는 건 뭔가요? 절대자죠. 절대자의 마음을 잊게 하는 존재. 절대형, 무국도, 태원 이런 거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태극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